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 대한전선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전선 종목이 최근에 약간은 좀 애매하게 움직이긴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고가로 6.88% 올라갔다가 종가로 1.74% 마무리가 되네. 캔들 자체는 석비랑 캔들 나왔죠. 그래서 좀 캔들 자체는 좀 약한 캔들이긴 합니다. 뭐 전반적인 큰 흐름을 봐볼게요. 차트. 근데 차트는 좀 예쁜 것 같은데. 예전에 뭐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움직임 볼까요? 차트는 예쁘다. 여기서 내려왔지. 그러니까 이게 3중 패턴 나오면 되겠죠. 차트는 뭔가 예쁜 것 같아. 여기 올라왔다가 이거 저항 뛰었지.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고 여기서 이렇게 근데 흔들어대긴 꽤 흔들어댔대네. 그래도 뭔가 수렴되는 모양새가 있죠. 여기서 이렇게 잠깐만요.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고 그치. 최근에 이렇게 움직이고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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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띵띵띵띵이 있네. 그치. 그래서 띵띵띵띵 있어가지고 한번 뭐 주목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지금 이야기하는 건 이제 기술적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도 좀 차트는 예쁘긴 합니다. 네, 예쁜 관점에서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근데 이것도 있다? 예쁘긴 하네, 진짜. 네, 유성형 패턴이 있네. 여기 돌파갭이 있네. 그러면서 다시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러면 차트 이 정도 보고 그 다음에 수급을 좀 살펴볼까요? 근데 수급은 지금은 좀 애매할 거예요. 그나마 좀 최근에 이제 기관기가 살짝 들어오긴 하는데 근데 뭐 개인들 들어오고 지금은 약간 혼조세 모양새입니다. 그래도 전반적인 큰 흐름을 볼까요? 수급을. 그래도 외국인들은 어느 정도 근데 외국인들 물량이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살짝 들어오긴 하네. 뭐 수급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수급은 크게 없는데 이제 다만 이제 최근에 약간 기관계가 살짝 들어오는 거. 그 지금은 이제 혼조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요 정도 이야기하고 기술적 관점으로는 그리고 어떤 소식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포스코 퓨처엠 이거 이야기한 거 좀 내리고. 네, 미국 규제. 근데 요새 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그 관세 이슈가 있잖아요. 관세 이슈가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은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왜냐면 이익이 줄어드니까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은 부담스러운데 근데 상대적으로 관세에 반대적인 이제 수급적인 효과가 있게 되면 수혜 효과가 있게 되면은 그것은 좀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아까 방금 이야기한 것 있잖아요. 2차 전지, 2차 전지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뭐 중국에게 더 뭔가 이제 피해를 준다라고 한다면은 미국에서 규제를 한다고 한다면은 그거에 대한 이제 수혜가 한국 기업으로 와서 한국 기업은 이제 중국 제품과 한국 제품에 수출하는 데서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뭐 수출 규제라든지 그런 면에서 상대적으로 수혜를 보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최근에 그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그런 거죠. 리튬 관련된 종목들이. 아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지금 보시게 되면 이거 전선 관련된 종목인데 여기도 또 이런 이야기죠. 미국이 왜 중국산 해저 케이블을 막았을까?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게 아마 그 통제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이거 볼까요? 네, 이게 미국의 FCC에서 이게 이제 FCC가 아마 그 전력을 통제하는 미국의 행정부일 거예요. 거의 관련된 기관일 거야. 미국의 FCC에서 중국 등 적성국 해저 케이블 임대 운영 제한 규제 발표를 했다는 소식. 중국산 저가 물량의 미국 시장 진입 차단, 가격
경쟁 리스크, 네, 그렇죠. 중국산 저가 물량의 미국 시장 진입 차단. 예, 그러니까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미국 시장에 진입되는 부분을 이제 차단하니까 상대적으로 뭐 한국의 LS 전선이라든지 대한전선이 이제 그나마 수혜를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OBBA 있잖아요. 그와 같은 현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좀 진행해 볼까요? 미국이 왜 중국산 해저 케이블을 막았을까? 배경. 해저 케이블은 국가 간 데이터를 실어 나르는 인터넷 전력 고속도로입니다. 국가 간 데이터를 실어 나르는 인터넷 전력 고속도로이다.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백도어, 몰래 정보를 빼내는 장치가 들어올 수 있다고 보고 안보 위협을 이유로 퇴출에 나섰습니다. 지금은 통신용 해저 케이블 대상이지만 해저 케이블. 근데 앞으로는 이제 전력용 해저 케이블로 규제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중국 제품에 대해서. 전력용 케이블은 해상 풍력 전기를 육지로 보내는 데 쓰이며 값도 훨씬 비싸고 기술도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제품에까지도 만약에 미국에서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통제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한국 기업은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다. 지금은 이제 그거예요. 관세는 어차피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중국에 더 관세를 부과한다든지 중국 제품에 대해서 통제를 하게 되면 어차피 미국에 수출할 적에 가격 경쟁을 통해 가지고 상품에 대한 판매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중국 제품을 통제하게 되면 싼 제품을 통제하게 되면 한국 제품이 오히려 더 팔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요새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좀 더 바라보긴 바라봐야 되는데 좀 보아야 하는데 그래도 이제 좀 통제하는 거 있습니다. 미국에서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한국 업체에 어떤 기회가 올까? 중국산 저가 제품이 미국에서 빠지게 되면 한국 업체는 가격 경쟁에서 한결 유리해집니다. 특히 LS전선과 대한전선은 기술력이 있고 이미 미국, 유럽에 납품 경험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LS전선은 미국의 세계 최대 해저 케이블 공장을 짓고 있고 대한전선도 생산 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베트남 협력이 좀 있어요. 그 베트남 요새 그렇죠. 동아시아 쪽 원래 있긴 있는데 베트남은 히토류, 전기차, 히토류가 좀 중요하죠. 베트남 히토류, 전기차 전선 핵심 소재인 히토류와 전력망 인프라에서 협력 파트너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있잖아요. 중국과 미국 간의 어떤 싸움에서 가장 중국이 미국에게 수출 협상용 보복 조치로 수출 통제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만약에 이제 베트남에서 어, 공급망을 확보해주게 된다고 한다면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면 베트남을 통해 가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좋은 거죠 뭐. 근데 오늘 이제 베트남 수장도 베트남 대통령인가요? 그분도 오셔갖고서 함께 이야기를 했었고 또 그런 면도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승한 부분이 있고요.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 생산 기지를 세우게 되면 미국에는 물건을 팔 수 있고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원자재 공급망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계속 그 미국에서 중국 제품에 대해서 통제를 하니까. 그리고 이제 관세 비율도 그렇죠. 관세 비율도 지금 현재로서는 중국 제품에 대해서는 30% 관세가 부과되고 있고 그리고 한국 제품에 대해서는 15%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에서는 좀 한국이 좀 나을 수가 있긴 하겠죠. LS전선은 베트남에 초고압 케이블 공장을 두고 있고 증설도 검토 중에 있다. 결국 어떤 기름이 나오는가? 단기적으로 미국 규제로 중국산 진입이 막혀서 한국 업체가 숨통을 트일 수가 있다.
중장기적으로 미국, 베트남 등 우방국 시장을 묶어서 안정적인 판로와 원자재 공급망이 확보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뭐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같은 대형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 근데 이건 국내 이야기고, 국내 이야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요거는 이제 국내 이야기는 재무제표를 통해서 보면 되는 거니까 대부분 이제 이게 글로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모멘텀 관점으로 볼 수가 있겠죠. 약간 미래 가치 관점으로. 국내는 이제 현재 가치 관점이 있고, 미국이 고속도로 해저 케이블은 안전해야 하니까 믿을 수 없는 나라의 제품에 대해서는 이제 통제를 하고 있다는 거고, 한국은 기술도 있고 차도 잘 만들기 때문에 이 고속도로에서 달릴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진다. 그러니까 한국 제품에 대해서는 이제 규제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규제를 하긴 한데 이제 그렇게까지 중국 제품보다 더 높게 규제를 하는 건 아니고, 게다가 베트남과 손을 잡게 되게 되면은 히토류까지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네,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모멘텀이. 뭐 다른 거 아닌 것 같아. 이거 지금 모멘텀 중에서 이제 미국에서 중국 제품에 대해서 수출 통제에 나섰다는 부분, 그걸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한국 제품이 이제 경쟁력에서 앞설 수 있다. 그렇게 보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모멘텀 관점이라 가지고 그냥 현재로서는 좀 모멘텀 관점으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러면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되겠죠. 대한전선의 어떤 모멘텀에 대해서는. 맞다. 아까 FCC죠. 이거 이야기 될까? 그 FCC가 누구고 왜 해저 케이블 임대 운영 제한이랑 연결된가? 그 FCC가 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입니다. 미국의 독립규제 기관으로 미국 내 유무선, 위성, 케이블 등 통신 전반을 규제하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해저 케이블, 네, FCC와 해저 케이블의 직접적인 연결고리, 케이블 착륙 라이선스, 미국과 연결되는 통신용 해저 케이블을 깔고 운영하려고 한다면은 FCC의 케이블 착륙 허가 라이선스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통제를 하는 거지. 중국 제품에 대해서. 네, 즉 미국에 들어오는 해저 통신망은 FCC가 면허로 틀을 쥐고 있고 안보 이슈는 행정부 합동 기구가 견제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누가 깔고 누가 쓰고 무슨 장비를 쓰는지를 규정하는 권한이 FCC 쪽에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통제한다는 얘기예요. 중국 제품에 대해서. 적성국 지배 신청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중국, 러시아의 기업에 대해서는 이제 적성국으로 분류해가지고 허가를 1차적으로 거부하는 방향으로 내 기본값이 되어 있다는 거지. 그걸 이제 FCC에서 통제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전반적인 흐름은 이 정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무를 좀 볼게요. 대한전선. 근데 이거 나왔네. 이거 최근 잠정 실적 나왔네. 그래도 증가했다? 이거 언제 나온 거야? 7월 31일 날 나왔네. 그래도 괜찮네. 전기 이게 얼마죠? 100만 원 단위구나. 매출액이 9,163억 원인데 전기 대비 7.12% 증가했고 전년 동기 대비 6.02%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285억 원인데 5.38% 증가했고 전년 동기 대비로 해서는 줄어들었다. 매출은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마진폭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마진율이 좀 줄어드는 부분을 좀 고려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네, 매출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는 시장의 포지션을 나름대로 확장하고 있다는 거 볼 수가 있긴 하겠죠. 시장 포지션은 증가했지만 아마 그 관세 관련된 이슈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도 뭐 전기 대비로는 증가하긴 했어요. 근데 이게 전기 대비로 증가한 거지, 그치? 전기 대비는 5.38% 영업이익이 증가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로는 마이너스 23.61% 줄어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관세에 대한 영향도가 있다고 예, 말씀드릴 수가 있긴 하겠습니다. 대한전선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제 재무는 요 정도 보면 되겠죠. 그리고 잠깐만 사업 보고서. 야 근데 이게 사업 보고서 말고 이게 분기 보고서 없나? 여기 있다. 재무상태표 한번 봐볼게요. 재무상태표를 보게 되면은 자산 총계가 2조 8천억 원 정도죠. 부채가 1조 2천억 원. 자본 총계가 1조 5천억 원. 그래도 자본이 더 많네요. 그리고 이익잉여금도 증가네. 자본금 변동 없고 자본 네, 다른 거 변동 없죠. 매출액을 보게 되면 매출액 증가한다. 그래도 이 회사는 꾸준하게 증가한다. 7,885억 원에서 8,554억 원. 영업이익 영업이익은 약간 그 작년보다는 줄어드는 게 있어요. 근데 매출은 증가하는 거라서 좋긴 한데 그 EPS가 아마 줄어들 거예요. 그렇죠. EPS가 줄어들죠. 155원에서 151원으로. 그치. 근데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실 필요 있어요. 그래도 뭐 시장을 어느 정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 그건 나쁘진 않아요. 그건 안 좋은 건 아니라서. 나중에 또 방안을 찾긴 하겠죠. 마진율을 높이는 전략을 찾긴 하겠지. 근데 이 회사도 보게 되면은 그 영업이익률하고 순이익률이 높은 편은 아니더라고요. 영업이익률이 3%대고 순이익률도 3%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뭐랄까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은 아니고 근데 뭐 이런 회사는 그냥 성장의 관점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이쪽 기업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이제 모멘텀이라든지 환경적 요소의 멀티플 그런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야죠. 요 정도 수준이면 아시겠죠? 어느 정도 수준인지.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볼까요? 대한전선. 네, 여기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